코로나19 자가진단키트 품귀 현상이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아산시가 진단키트 2만여 개를 긴급히 확보했습니다. 시는 감염 취약계층에게 우선 배부하기로 했습니다. 천안시는 코로나19 확진자 증가에 따라 외국인 밀집 지역 2곳에서 찾아가는 외국인 예방접종을 실시합니다. 천안의 한 신축 아파트 단지가 무려 9개 품목을 하나로 묶어서 판매하는 꼼수를 부렸다가 결국 시정명령을 받게 됐습니다. 세종시가 올해 전기와 수소차 지원 물량을 늘리기로 했습니다. 다만 물량이 느는 대신 보조금은 줄어들게 됩니다. 아산시가 생계급여 수급 한부모 가족 아동 양육비를 상향합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BTV 뉴스 특보입니다. 지역에서도 코로나19 자가진단키트 품귀 현상이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아산시가 진단키트 2만여 개를 긴급히 확보했습니다. 시는 감염 취약계층에게 우선 배부하기로 했습니다. 보도에 김장섭 기자입니다. 아산의 한 약국, 코로나19 자가진단키트가 품절됐다는 안내가 입구에 붙었습니다. 신속 항원 검사가 도입되면서 수요자는 많은데 공급이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못하면서 품귀 현상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현장에서는 코로나19 발생 초기 마스크 부족 사태와 비슷하다는 목소리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 예정도 없고 예전에 마스크 초창기 이렇게 사시듯이 그런 지경이에요. 이런 가운데 아산시가 선제적으로 자가 진단키트 2만여 개를 긴급히 확보해 배부하기로 했습니다. 배부 대상은 감염 취약층과 집단 감염 우려 대상인 어린이와 다중집합시설 종사자, 대중교통 관계자 등으로 14일부터 순차적으로 공급됩니다. 다음 주 월요일부터 코로나19 접종을 받지 않은 어린이들, 다중집합시설 종사자 등에게 빠르게 배포해 오는 20일 중앙정부가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전진키트를 지급하기 전까지 공백을 메꾸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시는 확진자의 대다수를 차지하는 일반 진료군 환자의 진료를 위해 관내병원 68곳을 비대면 진료병원으로 지정하고 명단을 아산시 누리집에 안내했습니다. BTV 뉴스 김장섭입니다. 천안시는 코로나19 확진자 증가에 따라 외국인 밀집 지역 2곳에서 찾아가는 외국인 예방접종을 실시합니다. 접종은 천안 모의세분소와 천안 외국인 노동자 지원센터에서 다음 달 6일까지 매주 일요일에 진행됩니다. 외국인들은 사전 예약 없이 현장에서 임시관리번호를 발급받아 접종하면 됩니다. 시는 13개 언어로 번역된 예진표와 안내문을 제작하는 등 접종을 독려하고 있습니다. 아산시가 코로나19 재택 치료자들의 민원 상담 안내를 위한 콜센터를 운영합니다. 이는 최근 오미크론 변이 확산으로 확진자가 폭증하면서 민원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한 것으로 콜센터에서는 재택 치료자 기본 생활수칙 등 전반적인 사항과 의료기관 등을 안내합니다. 콜센터 대표번호는 041-530-6700번입니다. 아파트 분양 시 2개 이상의 옵션을 묶어서 판매하는 건 법으로 금지돼 있는데요. 천안의 한 신축 아파트 단지가 무려 9개 품목을 하나로 묶어서 판매하는 꼼수를 부렸다가 결국 시정명령을 받았습니다. 송용환 기자의 보도입니다. 지난달 청약 당첨자를 발표한 신축 아파트 단지의 선택사항 항목입니다. 인테리어 항목의 9개 품목을 1,429만 원에 묶어서 판매하고 각 품목별 가격은 따로 표시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는 명백한 불법입니다. 현행법은 품목별로 구분해 비용을 표시하고 2 이상의 추가 선택 품목을 한꺼번에 선택하도록 해선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시청 주택가를 비롯한 입주 예정자 커뮤니티에는 불만이 폭주했습니다. 천안시는 그 어느 때보다 가장 분양가가 치솟는 고분양가 시기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행사들이 이런 반강제적인 추가 옵션들을 끼워 넣는다는 것은 결국은 모든 피해를 시민들에게 전가하는 거거든요. 천안시는 해당 업체에 공문을 보내 시정 명령을 내렸다며 조만간 업체 측이 개선안을 내놓을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결론이 나면은 계약자분들한테 다 통보해서 다시 계약할 수 있도록
선택의 폭을 넓힐 수 있도록 그렇게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서민들의 내 집 마련의 꿈을 악용한 건설 시행사들의 꼼수, 보다 강력한 통제가 필요해 보입니다. BTV 뉴스 송용환입니다. 요즘 친환경차에 관심 갖고 계신 분들 많을 텐데요. 아마 구매 계획을 세우기 전에 가장 먼저 확인하는 게 바로 지자체별 보조금 지원안입니다. 세종시가 올해 계획을 최종 확정했는데 핵심은 전체 지원 물량을 늘리는 대신 보조금을 줄이는 선택을 했다고 합니다. 올해 세종시의 친환경차 보급 계획을 김우순 기자가 살펴봤습니다. 세종시가 시 누리집에 공고한 올해 무공해차 보급 계획안입니다. 전기차 910대와 수소차 100대 등 모두 1010대를 보급하는 것으로 계획을 잡았습니다. 지난해 보급 실적과 비교하면 전기차는 308대, 수소차는 45대 늘어난 양입니다. 이 중 전기차는 일반 승용 670대, 화물과 이륜차 각각 100대, 그리고 올해부터 신규로 지원하는 전기버스 20대 등으로 나눠집니다. 그럼 보조금 지원 금액은 어떨까? 승용 전기차의 경우 올해 한 대당 지원액은 최대 900만 원, 국비와 시비 모두 전년 대비 각각 100만 원씩 줄었습니다. 이는 서울시와 함께 전국 최하위 수준으로 전국 17개 시도 평균보다 280만 원 정도 낮은 액수입니다. 다만 수소차는 3,250만 원으로 지난해와 동일합니다. 세종시는 올해 전체 지원 물량을 대폭 확대하는 한편 전년 대비 늘어난 물량을 상하반기로 나눠 보급함으로써 조기 소진 우려를 불식시킬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오는 23일부터 상반기 지원 물량 700대에 대한 보조금 지원 신청을 받고 오는 7월부터 나머지 310대에 대한 하반기 물량을 지원할 계획이라고 덧붙였습니다. 한편 차종별 보조금 지원액이나 구체적인 신청 방법은 시청 누리집에 있는 공고문을 확인하면 됩니다. BTV 뉴스 김우순입니다. 아울러 세종시는 무공해차 보급 확대에 이어 올해부터 무공해 대중교통체계 구축에 본격 나서기로 했습니다. 이를 위해 올해 전기택시 67대와 전기버스 20대를 최초로 보급하고 향후 점진적으로 보급 대수를 늘려나가기로 했습니다. 세종시는 대중교통의 경우 운행거리가 길고 시민 노출 빈도가 높다는 점에서 이번 무공해차 대중교통체계 구축이 대기환경 개선과 무공해차 대중화에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세종시에 거주하는 외국 국적의 아동에게도 한국 국적 아동과 같은 수준의 유아 학비가 지원됩니다. 세종시 교육청은 다음 달부터 만 3에서 5세 유아 학비를 외국 국적 아동에게까지 확대해 지원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관련 조례에 따라 올해 처음 도입되는 것으로 지원 금액은 공립유치원은 월 15만 원, 사립유치원은 월 35만 원입니다. 교육청 관계자는 상대적으로 소외받고 있던 외국 국적 아동까지 지원을 확대함으로써 차별 없고 공평한 교육 기회를 제공하겠다며 제도 도입 취지를 설명했습니다. 세종시가 코로나19 확산을 감안해 올해도 민방위 대원 2만 5천여 명을 대상으로 비대면 민방위 교육을 추진합니다. 이에 따라 민방위 대원은 4월에서 6월 사이 본 교육기간이나 8월과 10월, 11월 보충 교육기간 중 1시간의 사이버 교육만 이수하면 됩니다. 사이버 교육은 PC나 스마트폰을 활용해 민방위 교육 서버에 접속해 수강 가능하며 교육기간 중 24시간 접속 가능합니다. 늘어나는 교통량으로 인해 불편이 계속되고 있는 아산 도고면 신언리에 우회도로 개설이 추진되고 있는데요. 1km도 안 되는 도로 공사에 무려 6년이 넘게 소요되면서 불편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보도에 김장석 기자입니다. 지난 2017년 6월 지역 주민의 교통 불편 해소를 위해 시작된 아산 도고 신언리 우회도로 개설 공사. 신언리 삼거리부터 건널목 삼거리까지 910m 구간에 2차선으로 국비 13억 원을 포함해 모두 64억 원이 투입됐습니다. 하지만 노선 변경 등을 거치며 공사는 지난 2019년 12월이 돼서야 시작됐고 지난해 12월 준공될 예정이었던 도로는
현재 공정률 70%에 그치고 있습니다. 사업비 확보가 늦어지면서 공사 발주가 미뤄졌고 토지 보상마저 제때에 완료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더욱이 연약 지반에 대한 설계 변경도 공사가 지연되는 데 한몫하고 있습니다. 이에 아산시는 도로 개설 지연의 가장 큰 문제였던 토지 보상이 최근 해결된 만큼 오는 3월부터 공사를 시작해 올해 추석 전에는 도로를 개통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실시 설계 용역부터 준공까지 910m 도로 개설에 걸리는 시간만 무려 6년. 도로 개설이 늦어진 만큼 주민들의 불편도 커져가고 있습니다. BTV 뉴스 김장섭입니다. 지구온난화의 영향으로 우리나라에서도 아열대 작물을 재배하는 곳이 하나둘 늘고 있는데요. 천안에서도 커피와 바나나를 재배하는 농장이 있다고 합니다. 송용환 기자가 소개합니다. 천안 목천읍의 한 비닐하우스입니다. 아프리카에서나 볼 법한 커피나무가 쑥쑥 자라고 있습니다. 모종에서 키우기 시작한 지 4, 5년 된 나무들로 빨갛게 익은 열매가 수확의 손길을 기다립니다. 김기정 씨 부부의 농장으로 몇 해 전부터 집에서 취미로 시작했던 것이 규모가 커졌습니다. 집에서 3년간 계속 안 죽이고 잘 키웠더니 사이즈가 엄청 커진 거예요. 그래서 집에서는 더 이상 감당이 안 돼서 저희가 이제 부지 마련하고 이런 시설을 준비해가지고. 그늘을 좋아하는 커피나무를 위해 심은 바나나도 올해 첫 열매가 달렸습니다. 스타프루트와 파파야까지 마치 아열대 식물원에 와 있는 듯합니다. 치유농법에 관심이 많은 김 씨는 앞으로 이곳에서 각종 농촌 체험을 진행하고 인생 2막을 준비하는 귀농 귀촌인들과도 정보를 공유할 계획입니다. 치유농장으로 계속 이제 키워나가고 싶고 또 커피라든지 바나나 저희가 조금은 키워봤으니까 뭐 궁금해하시는 분들 작물을 이제 다양하게 육성해보고 싶은 분들한테 도움이 되는 그런 장소였으면 좋겠어요. BTV 뉴스 송용환입니다. 아산시가 생계급여 수급 한부모 가족 아동 양육비를 상향합니다. 이에 따라 지원금은 자녀 1인당 월 10만 원에서 20만 원으로 상향됩니다. 한부모 가족 아동 양육비 지원 신청은 주소지 행정복지센터에서 가능하며 기존에 월 10만 원씩 양육비를 받던 생계급여 수급 한부모 가족은 별도로 신청하지 않아도 됩니다. 아산시청 부설 주차장이 다음 달 4일부터 유료로 전환됩니다. 운영 시간은 시청 근무일 오전 8시부터 오후 7시까지로 그 외 시간과 주말, 공휴일에는 무료입니다. 주차 시간은 기본 2시간까지 무료이며 민원 처리 지연으로 무료 시간을 초과하면 부서의 확인 절차를 통해 요금이 면제됩니다. 천안문화재단은 다음 달 2일부터 8일까지 문화예술 창작 지원 사업을 공모합니다. 모집 분야는 예술인과 예술단체, 동호회 등 총 9개 사업으로 2억 6천만 원을 지원합니다. 올해부터는 지원 대상을 넓히기 위해 경연제와 휴식연제를 운영하며 보조금 수혜 경력이 없는 예술인을 대상으로 생애 최초 분야를 신설했습니다. 오는 15일 정월대보름을 맞아 세종시 도담동 로컬푸드 직매장에서 14일과 15일 이틀 동안 보름나물과 오곡밥 판매 행사가 열립니다. 이날 행사장에서는 향이 좋아 임금 수라상에 자주 오른 어수리를 비롯해 세종시에서 생산되는 다양한 나물을 선보일 예정입니다. 다만 코로나19 상황인 점을 고려해 별도의 시식 행사 없이 판매 행사만 진행됩니다. 한편 이번 판촉전을 주관하는 세종시 약용작물연구회는 앞으로 공모를 통해 어수리를 중심으로 한 지역 특화나물 브랜드를 지정 육성할 계획입니다. 우리 지역 시의원이 본회의에서 한 5분 발언을 들어봅니다. 오늘은 세종시 종촌동을 지역구로 두고 있는 임채성 의원인데요. 쾌적한 주거 환경은 교통소음을 줄이는 것부터 시작해야 한다는 제언,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우리 시는 국가 계획에 따라 건설되고 있는 명실상부한 대한민국의 행정 수도입니다. 2007년 시작된 행복도시 건설 사업도 어느덧 완성 단계에 접어들어 종착역인 2030년을 향해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우리 시는 출범한 지난 10년 동안 비약적인 발전을 거두었습니다. 인구는 출범 당시 10만 3천 명에서 37만 7천 명으로 약 3.7배 늘었고 43개 중앙행정기관 및 소속기관의 이전을 완료하였습니다. 또한 지난해에는 우리 시의 오랜 수건인 국회 세종의사당 건립을 위한 국회법이 개정되어 2027년 완공을 목표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세종시의 핵심인 행정중심 복합도시는 계획인구 50만 명의 약 57%인 28만 3천 명이 거주하는 도시로 성장하여 시민 여러분께서 바라는 쾌적한 주거환경에 대한 기대감도 매우 높아진 실정입니다. 이에 따라 오늘 본 의원은 우리 시가 급속히 성장해가는 과정에서 발생하고 있는 생활 불편 사항 중 교통소음을 줄이기 위한 방안 마련을 촉구하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우리 시는 인구 유입에 따라 나날이 교통량이 늘고 있어 도로변에 위치한 학교 및 공동주택 등은 자동차에서 발생하는 각종 교통소음으로 인해 생활에 많은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특히 편도 2차로 이상의 도로와 학교의 교실 또는 공동주택이 매우 가깝게 위치해 있음에도 행복도시 내 대부분의 지역은 제대로 된 방음시설이 없어 교통소음에 직접 노출된 실정입니다. 교통소음에 직접 노출된 학교 및 공동주택 등의 소음 저감을 위한 대책 마련이 시급한 이유입니다. 우리 시에서는 갈매로 일부, 국도 1호선 상부, 나리로 등 주거지역과 밀접한 주요 도로 중 교통량이 많은 도로를 중심으로 저소음 보장을 시행하여 교통소음으로 인한 생활 불편을 완화하고 있습니다. 저소음 보장 등 소음 방지 시설 시 약 5에서 13dB 정도의 소음 감소 효과가 나타나는 등 교통소음으로 인한 불편을 완화하는 데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하지만 도심 내 교통소음이 발생하는 도로에 비해 저소음 포장 등 소음 방지 시설은 매우 미흡한 실정입니다. 이에 따라 본 의원은 도심 내 교통소음 예방을 위해 몇 가지 제안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 편도 2차로 이상의 도로와 학교 등 교육시설이나 공동주택 등 주거지가 직접 접해 있는 도로변의 도로 포장 또는 보수 공사 시 소음을 저감할 수 있는 방안을 우선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소음 포장, 과속 방지 시설 등 다양한 소음 방지 대책을 강구하여 교통소음으로 인한 불편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단계별 정비 계획을 수립하는 등 대책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차량 소음이 적은 전기 자동차, 전기 이륜차 등 친환경 자동차 공급을 확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친환경 자동차 및 이륜차는 이산화탄소 저감 효과는 물론 매연과 차량 소음도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습니다. 대중교통 및 공공부분 자동차를 단계적으로 친환경 자동차로 전환하고 민간 부분도 친환경 자동차 보급이 확대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지원을 아끼지 말아야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행복도시 세종에 걸맞게 도로와 근접한 학교 및 공동주택 등도 교통소음으로부터 생활 불편을 겪지 않도록 계획 수립 단계부터 현지 여건에 맞는 다양한 방음시설 등을 계획 시행하여 시민의 삶이 더 윤택하고 쾌적해질 수 있도록 시정의 역량을 다해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본 의원의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BTV 뉴스 특보를 마칩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